네, 어제 매출이 한 1,400 정도 나왔네요. 하루 만에 매출이 1,40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최근 30일 보이시죠? 2억 조금 넘어서 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크로스가 뭐냐면 쿠팡에서 배송도 알아서 해주고 교환도 알아서 해주고 반품도 알아서 해주고, 원래라면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막 주문 처리해야 되고 그러는 업무들을 쿠팡이 다 해주니까 혼자서도 매출 1억 2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초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팔고 싶은 걸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은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한 달 검색수랑 6개월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이런 수요를 꼭 보고서 쿠팡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을 찾아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친구는 부업으로 월 매출 1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되겠다. 왜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그 일반인이 부업으로도 하는데 내가 전역해서 진짜 갈아 넣으면 무조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죠. 그냥 일 안 하고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랑 공급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 미래가 될 수 있는 선배 장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레드오션 이야기는 제가 시작했던 2022년도도 그랬고 23년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레드오션이래. 그럼 언제가 도대체 레드오션이 아닌 건지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언제가 레드오션이 아니었는지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캡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쿠팡으로 온라인 판매업도 하면서 강의까지 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쿠팡에서도 물건을 판매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시죠? 거기서도 물건 판매하고 제 홈페이지 자사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네요. 네, 그 중에 쿠팡이 거의 한 7~80% 차지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여기는 제가 쿠팡 강의를 하는 곳이고 사무실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업무 하고 계셨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오후에 가능하실까요? 1시 이후에? 네, 대표님 지금 어떤 업무 보고 계신 거예요? 어제 매출 한번 확인하고 각종 재고들 얼만큼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로 발주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매출이 한 1,400 정도 나왔네요. 하루 만에 매출이 1,4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그렇습니다. 월 매출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월 매출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최근 30일 보이시죠? 이렇게 딱 누르고 보면 2억 조금 넘어서 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월 매출 3억을 찍으시는 거네요. 제가 계정이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3억 5, 6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보통 어떤 물건을 판매하셔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판매를 하는데 주로 생활용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운동용품 그리고 뭐 주방용품 진짜 돈 되는 건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만 판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파시고 본인 브랜드몰에서도 파시고 다 하시는 거네요. 지금 뭐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네이버도 판매하고 뭐 자사몰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주로 쿠팡 매출이 거의 7~80% 이상 됩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쿠팡이 대세인가 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나 자사몰 이런 데도 잘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가 가능한데 초보자가 판매하기 가장 쉬운 채널은 저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쿠팡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쿠팡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지금 여기 다 판매하는 물건들이고 이제 판매 가능한 재고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품을 입고를 시켜야겠다 안 시켜야겠다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대부분 초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팔고 싶은 걸 팔거든요. 남자들은 캠핑 좋아해서 다 캠핑용품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여성분들은 옷이나 패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은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런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한 달 검색수랑 6개월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검색수가 많고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수요를 꼭 보고서 상품을 선정을 하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어디서 판매를 한다 그랬죠? 쿠팡. 그쵸? 그러면 쿠팡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을 찾아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은 되게 성공한 셀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공한 셀러의 루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는 성공한 셀러의 조건은 소싱을 좀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싱하는 시간을 꼭 하루 루틴 중에 넣어서 소싱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쿠팡 시장이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고 전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차별화를 좀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소싱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소싱을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식대로 소싱을 하기 때문에 다 못 팔아본 적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을 적용하고 나서는.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광고 집행 같은 것도 다 직접 진행하시나요? 네, 상세 페이지도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제가 디자인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외주를 주고 있는데 기획은 다 제가 하고 광고는 다 100% 제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광고 수익률이 좋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광고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발견을 했어요. 광고 수익률이 1676%인데 이게 네. 어떤 수치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요즘 쿠팡 광고가 굉장히 과열이 돼서 500%만 넘어도 좋거든요, 사실은. 광고 수익률이 1600%라는 거는 100만 원짜리 광고를 했으면 1600만 원. 그쵸. 1600만 원 매출이 나오는 걸 광고 수익률 1600%라고 하죠. 전환율이 3%라는데 이것도 높은 수치인 건가요? 전환율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격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전환율이 낮거든요. 저는 쿠팡 옛날에 들었을 때 네. 광고비는 무조건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좀 맞는 말일까요? 사실 광고비를 많이 쓰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돈을 못 벌면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쿠팡 광고비는 매출의 10% 정도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이기는 쉽지 않아요.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아마. 초보자분들이 광고 집행이나 이커머스를 하면서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같은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광고비를 써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고 광고비만 무작정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무실에 다른 분들도 계시고 네. 혼자 일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이게 사람들을 구하면서 일을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노트북 하나 들고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운이 좋게 3개월 진짜 열심히 몸을 갈아 넣어서 했거든요. 그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한 3개월 하니까 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직원도 채용하고 사무실도 없고 좀 매출이 나오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친구들을 좀 가르쳐 봤는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강의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좀 소싱을 게을리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발등에 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미친 듯이 열심히 뭐 소싱도 하고 하니까 매출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계신데 네. 이 일은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혼자서 하기 가장 최적화된 일이고 저는 지금 좀 더 사업을 키워보고 싶어서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지금 제가 하는 주 사업이 쿠팡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에서도 로켓그로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로켓그로스가 뭐냐면 쿠팡에 우리가 물건을 등록을 하고 쿠팡 창고에 물건을 입고만 시키면 쿠팡에서 배송도 알아서 해주고 교환도 알아서 해주고 반품도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C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라면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막 주문 처리해야 되고 그러는 업무들을 쿠팡이 다 해주니까 혼자서도 매출 1억 2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또 AI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동화나 외주화는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상세 페이지 기획은 제가 하고 만드는 거 외주로 하고 그리고 쿠팡에 물건을 입고시키는 거 또 외주를 줘서 저는 사실 제 제품을 못 보고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의지가 없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중국 창고에서 작업을 해서 바로 쿠팡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 들어온 거를 저희 창고가 있는데 3PL이라고 하거든요. 그 창고 직원분들이 작업을 해서 쿠팡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그냥 노트북 한 대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세팅을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가 쿠팡 광고 세팅하는 방법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광고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오늘은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방법이랑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아침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강의도 하시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편하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창고에 물건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들어오는 날 바빠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 오늘 한번 보러 가는 날이라서 네, 한번 같이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 오른쪽 상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내가 물건을 보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앞에 상자들은 쌓여있는 재고인 건가요? 이거는 제가 로켓크로스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소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못 팔고 남은 재고들입니다. 처리하기 곤란해서 기부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싱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싱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다 재고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열받아서 저만의 소싱 공식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대로 하니까 아까 그런 매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제 막 제품들이 막 들어있어요. 지금은 어디 가고 계신 건가요? 저희 창고에 해야 될 업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조금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직업군인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직업군인을 13년이요? 장교로 하셨었나요? 제가 병사로 20살에 입대를 해서 부사관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장교 생활도 하고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 다 한 정말 특이 케이스네요. 그쵸, 다 경험을 해봤죠. 장교로까지 해서 13년을 군 생활 하셨으면 사실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가셔도 됐을 거잖아요. 네. 전역을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어찌 보면 공직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일 안 하고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랑 봉급이 똑같았어요. 그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제 미래가 될 수 있는 선배 장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장교 직업 특성상 이사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기러기 부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되나 알아보던 와중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창업박람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창업박람회 가니까 그때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막 4억이 든다는 거예요, 창업하는데. 나는 4억이 없는데 다른 거 없나 찾아보던 와중에 주변 지인이 커머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좀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에게 배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인분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의 은인이죠. 그 인생의 은인분께서 대표님한테 보여주셨던 거는 성과나 매출 아니면 이런 시장의 가능성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부업으로 월 매출 1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되겠다. 왜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그 친구도 그냥 저랑 같은 일반인이잖아요. 그 일반인이 부업으로도 하는데 내가 전역해서 진짜 갈아 넣으면 무조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죠. 이커머스 사업 같은 걸 하려면은 돈이 많아야 된다 들었는데 혹시 금수저... 제가 만약에 금수저였으면 병사로 입대해서 부사관하고 장교까지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금수저였으면 아마 군대는 가야겠지만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네,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저희 집이 돈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행정학과를 다녔었는데 저희 과가 졸업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 학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등록금이 350만 원이었는데 저희 집이 등록금을 100%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하던 와중에 병사 생활을 하다가 육군 하사가 되면 구급 공무원이 된대요. 근데 우리 과는 원래 공무원이 되는 과인데 21살에 공무원이 된대. 그래서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죠. 내가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 한 4천만 원 들고 그리고 군대 2년 갔다 와서 1, 2년 준비하려면 4, 5천만 원 쓰는데 내가 만약에 하사가 되면 1년에 500만 원씩만 저축해도 걔네랑 금전적인 격차가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군 간부가 되기로 선택을 한 거죠. 아무튼 이 얘기를 한 건 절대 금수저가 아니다. 보통 군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전역을 하면은 이제 뭐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머니캡틴님도 그런 막막함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그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될 거를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쓰니까 성과가 그래도 빨리 나와져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무턱대고 바로 본업을 그만두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부업으로라도 뭔가 내가 살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도 퇴사하신 다음에 찾아와서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부업으로 성과를 좀 달성한 다음에
때문에 본업을 좀 초월할 때 제대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작을 하시고 처음 이제 매출이 아닌 순수익이 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통상 수강생분들 보면 강의 수강하고 2달 안에는 다 수익을 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하자마자 사실 바로 났어요. 되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기가 선물 받은 것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된 사이에 월 매출 3억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갈 길이 옵니다, 저도.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사활을 걸고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제 그때 당시에는 엄청 작은 돈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창업박람회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저는 그래도 1,000만 원이면 많이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강생 중에는 50만 원 갖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뭐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매출 스노우볼처럼 굴려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무튼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막 엄청난 돈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50만 원으로도 그게 돼요? 5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죠. 로켓그로스가 사입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는 다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이 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제품 중에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100개 산다고 해봤자 1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물류비,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용 해봤자 10만 원 좀 넘을 텐데, 그럼 20만 원이면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데는 50만 원, 100만 원도 가능은 하다. 그리고 이미 매출 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네. 예전에는 그래도 쿠팡이 성장하고 블루오션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레드오션이 아닌가요? 그러면 PD님이 생각했을 때 블루오션인 데가 어딘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시겠죠? 네. 제가 장교 전역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어차피 장교도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진급을 할 수 있어요. 진급 없이 평생 직장 다닐 수 있는 직종 아니고서야는 본인이 계속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의 보상이 월급이잖아요. 그 월급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근데 이커머스 사업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면 그 보상은 사실 상방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역한 것도 있고, 저는 군대에서 진급을 못하면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을 밖에서 하면 이것보다는 돈 많이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레드오션 이야기는 제가 시작했던 2022년도도 그랬고 23년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레드오션이래. 그럼 언제가 도대체 레드오션이 아닌 건지,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언제가 레드오션이 아니었는지를. 근데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테무의 역습이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쵸. 테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쿠팡이 많이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쿠팡이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잖아요. 작년도 테무 때문에 뭐 사내 만에 했는데 작년에 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 더 높고, 만약에 내일 소풍을 가셔야 돼요. 도시락통이 없어. 근데 이미 밤 늦었어. 다이소도 안 열었어. 그러면 그거 어디서 사야 돼요? 쿠팡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쿠팡이 성장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빠른 물류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럼 그걸 당연히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군인이다 하셨고, 그리고 알려주신 은희분께서도 직장인 다니면서 부업으로 했다 하셨고, 그러면은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초보자들도 할 수 있죠. 군인일 때 컴퓨터 조금 했겠지만 사회생활 하시는 분보다 제가 엑셀을 잘하겠어요, 파워포인트를 잘하겠어요? 맨날 총만 만지고 군장 메고 걸어다니던 사람인데, 저도 하는 거 보면 기본적인 컴퓨터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분 중에 5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컨트롤 C, V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했습니다. 자기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창고가 네. 되게 넓네요. 저 뒤에 그 물건들은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할 게 없고 그냥 제가 3PL을 쓴다고 했잖아요. 제 창고가 아니라 창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 물건을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따로 직접 관리할 건 없고 한 번씩 와서 제대로 물건들이 있나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번 물건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네.
점점 재고를 늘려나갈 거 아니에요. 네. 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초보 때 창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이었으면은 무조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쿠팡에서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고가 필요가 없어요. 로켓 그로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창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주문을 받으면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직접 보냈어야 되는데 쿠팡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로켓 그로스예요. 로켓 그로스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중국에서 바로 쿠팡으로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3PL 업체를 사용을 해서 물건이 오면 바로 포장해서 쿠팡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창고에 들어가는 자본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재고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빨리 넣기 위해서 재고를 조금 더 쌓아두는 거일 뿐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창고를 얻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중국에서 직접 들여오신 거예요? 네, 저는 100% 다 중국에서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게 네.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인데 일반인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챗 GPT를 이용한다든지 번역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소통은 문제없이 할 수 있고 그런 거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배대지라고 배송대행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링크만 주면 구매도 대신 해주고 거기서 발송까지 다 대신 해줘요. 수량 입력하고 돈만 보내면 사실 다 해줍니다. 알아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노트북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핸드폰이랑 노트북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네. 이 일을 하면서 좀 어떠세요? 군인을 할 때도 나름 보람이 굉장히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이 사실 없잖아요. 그거를 바라고 하는 직업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전역을 해서 제가 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고 돈을 버는 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삶에 생긴 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중요한 건 타는 차가 바뀌었고 친구들 만나거나 부모님 만나거나 할 때 일단 무조건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 작지만 집도 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 외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나가고 운동도 하고 제가 잠자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주말 같은 때 못 잤던 잠도 몰아서 자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커머스를 시작하면서 뿌듯했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강의도 하잖아요. 우리 수강생들이 잘 돼서 찾아오거나 감사 인사하거나 그럴 때 진짜 뿌듯합니다. 어떤 대표님은 매출이 조금 안 나오고 계셨었는데 월 매출 1억을 달성을 하셨을 때 저는 가장 기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 나도 이커머스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좀 끝까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대충 하실 거면 저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꾸준히 하시면은 무조건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주변에 좀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흔히 찍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찍먹만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꾸준히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성과가 나오거든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오프라인 사업에 비해 경쟁도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부업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촬영이라 굉장히 떨렸는데 저를 촬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쿠팡도 열심히 하고 네이버 키우고 자사몰도 키워서 제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한번 매각을 해보고 싶고 그 이후에는 다음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굉장히 큰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표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